혼외 자식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요즘 연예인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낳은 혼외 자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 쪽은 결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자 쪽은 아이는 인정해도 결혼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엄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자식을 낳은 여자는 다르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의 개념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을 상처와 충격도 클 것 같은데요. 정우성이 그동안 해왔던 홍보들과 상반된 선택을 해서 더 가식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제 말에 따라서 정우성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중중하거나 사주팔자에 이렇게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거나 사주팔자에 식재가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는 사주들이 이렇게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 세 여자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자식도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미혼모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소위 결혼할 것처럼 해놨다가 상처 주고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참 미혼모를 만들어 놓고 책임도 못 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여자랑 연애하면서 씨는 여기다 뿌려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들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한 인물이 드러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받고 있고 또 이걸 호불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긍부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정우성이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우성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슈가 되어서 드러났을 뿐이고 근데 실제 저는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 실제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주들을 풀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자인 경우 정편제가 많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 또 도화살이 중중한 경우 막 그 도화살이 충파를 이룬 경우 이 식재가 지나치게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도화랑 겹친 경우 그러니까 식재가 이렇게 발달한 데다가 도화랑 겹친 경우 이런 경우에 바람 피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혼외자를 두는 경우도 있고 유부남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유부남들도 바람 피는 걸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자식까지 두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실제 그런 사주들이 바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다 자식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들켜가지고 자식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들이 종종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떤 잣대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3단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팔자 운명이구나.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 그러했구나라고 1차 이해를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도덕성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잣대로 처리하느냐, 책임지는 잣대로 처리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처리를 잘한다면 이 사람 인격을 훌륭하게 봐주면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책임하고 내팽개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이 사람은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2차적으로 이 사람 처리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 인격을 평가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사회의 흐름이고, 이 사회의 병폐이고, 이 사회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의 문제점, 시대의 문제점, 사회의 어떤 구조, 병폐, 이런 시대의 흐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천되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대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다. 연애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동의 없이 혼자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5개월 될 때까지 몰라서 유산을 못 시키고 낳는 경우도 있고, 그래 무감각으로 살다가, 그리고 실제는 임신한 걸 알았는데 상대 동의 없이 나는 그냥 낳고 싶어 낳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대가 동의가 있어서 낳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기는 책임진다고 하면서도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의 사주를 풀어보면, 그 여자의 사주를 풀어보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냐면, 식상이 강하고 관이 없거나 식상이 강하면서 관을 치는 사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식상이 발달하고 관이 없거나 식상이 강하면서 관을 치는 사주들이 대부분 아기 낳고 싶어서 아기는 낳고 남편은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기는 책임져 주는데 뭐예요? 결혼은 안 하려고 해. 그러면 결혼을 하는 사람은 뭘까요? 내 팔자가 여자한테 치일 팔자, 내 팔자가 단명할 팔자, 내 팔자가 여자한테 눌려 살 팔자라면 그 여자를 책임지고 결혼까지 한다. 근데 내 팔자는 당당하고 내 인생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살 팔자, 자기 멋대로 살 팔자, 능력 발현을 하면서 멋대로 살 팔자라면 아기는 책임져도 그 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팔자에는 그 기운에 눌릴 팔자가 아니니까. 아기는 낳았어도 눌릴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만 책임지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과부 팔자를 엄청 좋아한다. 그럼 이 사람이 단명할 팔자이기 때문에 그 과부 팔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또 호래비 팔자를 엄청 좋아한다. 내가 단명할 팔자니까 그 호래비 팔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구조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내가 단명할 팔자가 아니면 과부 팔자를 만났어도 결국 깨져요.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돼. 그리고 내가 보세요. 단명할 팔자가 아니면 호래비 팔자를 만났어. 결국 이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단명할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우성이가 아기를 낳아놓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이건 세 가지 잣대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팔자에 들어있어서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는 것이고,
책임을 안 진다면 어쩌면 그 여자 팔자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정우성 인격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시대의 흐름이 좀 이성관계가 보세요. 무질서하고 이성관계로 무책임한 세상이고 이성관계가 자기 멋대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처녀총각이 없는 세상, 수처녀 수총각이 없는 세상, 처녀총각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녀총각은 옛날식으로 수처녀 수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정조 지키면서 시집가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며 정조 지키면서 결혼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뭐야? 조선시대야? 딱 이렇게 말합니다. 딸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하고 아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한다. 아니 아버지 지금 조선시대냐고.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하면 야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다 그래요. 그걸 말리는 부모를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수처녀 수총각이 없는 세상이고 또 유부남 유부녀도 많이 연애하고 사랑하는 세상이고 또 이혼남 이혼녀도 많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어떤 성교감을 나누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인격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행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 뿐이고 그런 인격이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도망갈 궁리만 한다. 그리고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아기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그냥 돈이나 몇 푼 집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활비, 위로금, 위자료 이런 걸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경제적으로도 책임 안 지고 도망가려는 인간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 씨 실예를 보면 이 사람의 운명이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책임을 바르게 진다면 인격은 인정해 주겠지만 책임을 못 지면서 내팽개친다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건 사회적 병폐이며 사회적 흐름이며 시대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심각하게 단독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우성 씨 혼자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우성 씨 혼자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바라보지 마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며 사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넓게 봐야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우성 씨가 두 여자를 사귀었든 세 여자를 사귀었든 이 일이 벌어진 건 인격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하나로 이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책임감이 부족했고 행위 부족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다. 난잡하게 행동했다는 것,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것,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로 이 사람 모든 걸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경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고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고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는 거울로 삼아야지 이걸 비판하는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걸 부정으로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거울 삼아서 교훈으로 삼으란 뜻입니다.